안녕하세요. 닥터쌤입니다. 자, 오늘은 정당법 14번째 시간인데요. 옆돌리기, 제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했는데, 옆돌리기 시스템 중에 오늘이 시스템 문제가 마지막으로 할 것 같아요. 옆돌리기를 포쿠션에서 짧게 보내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로드리게스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은, 투쿠션 지점을 찾는 건 간단하지만, 보내는 게 어렵죠. 보내는 방법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상단 카메라 가셔서 로드리게스 시스템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오늘은 옆돌리기 시스템 중에 공을 3회전을 돌아서 원투쓰리 쿠션을 맞고 요 짧은 라인이나 어떤 이 포쿠션 지점에 떨어지는 그런 시스템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시스템이죠. 로드리게스 시스템인데, 자, 시스템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자, 1적구와 2적구의 거리.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자, 이 거리의 반만큼을 이쪽으로 보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자, 한 칸, 두 칸. 자, 이 지점으로 공을 보내면, 자, 저 포인트를 향해서 날아가서 득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들 알고는 계시는데, 투쿠션으로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어려워하시죠. 자, 그러면, 자, 어떻게 계산하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가 있냐면, 자, 먼저 1족구의 위치를 보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맞아야 되는 곳이 여기죠. 넷, 다섯이에요. 자, 그럼 이 5라는 숫자를 갖고 우리가 조합을 하면 되는 겁니다. 5두께의 무회전은 잘 안 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4두께 원팁을 친다고 해도 1루가 득점이 될 거는 같은데, 4두께를 맞게 되면 1적구의 움직임이, 여기서 저쪽으로 갈 확률이 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일 적당한 두께랑 회전의 조합은 3두께의 투팁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조합을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1적구와 내 공과의 기울기가 한 칸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전에 제자리 시스템을 칠 때는 기울기 반 칸당 한 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거는 어떤 속도였냐면 내가 반 칸당 한 칸의 속도는 내가 1, 2, 3를 여기까지 와갖고 득점이 되는 정도의 속도. 그러니까 이 정도 속도가 되겠죠. 이 정도 속도가. 자, 이 정도의 속도일 때 반 칸당 한 팁을 넣었는데 로드리게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공이 멀리 가야 되죠.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속도를 놓고 임팩트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한 칸당 한 팁을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기울기 하나, 총 6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얘를 4의 두께의 2팁으로 쳐도 되고, 3의 두께의 3팁으로 쳐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3의 두께로 3팁을 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쪽에 맞고 득점이 될 겁니다. 한번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어떻죠? 이번에는 같은 위치인데, 같은 위치인데, 기울기가 지금, 두 칸의 기울기가 생겼어요.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기울기 2까지 해서 6. 자, 그러면 7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7에 맞는 조합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울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속도를 조금 높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자, 마찬가지로 반두께의 3팁이나 3두께의 4팁인데, 역시 3두께의 4팁으로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형태로 득점이 됩니다. 자, 계산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다른 배치를 한번 쳐볼까요? 자, 이번에는 1적구와 2적구의 거리가 3칸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자, 1.5포인트. 자, 이 지점을 향해서 날라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볼값이 어떻게 되죠? 자, 하나, 둘, 셋, 넷 반이에요. 넷 반에
자, 기울기 한 칸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5.5가 나왔죠. 자, 그럼 5.5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제가 이번에도 3두께의 2T 반 정도 회전을 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게 일자일 때는, 일자일 때도 약간 문제가 되긴 하지만 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억각인 경우에 내가 상단을 쓰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공이 속도를 붙이기 때문에 밀림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공이 그래갖고 여기서 이쪽을 이렇게 약간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러면서 공이 퍼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어쩔 땐 짧아지기도 하고 어쩔 땐 길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상단을 쓰는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냐면, 자, 보세요. 상단에 갖다 놓고 투티반에서 자, 이렇게 밀면 여기서 공이 이런 식으로 휘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억각에서 두께와 속도를 같이 쓰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상단을 쓰게 되면은 공이 약간 모양이 좀 이상하게 휘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점을 항상 중단 정도에서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자, 아까 볼값이 3, 4, 자, 5.5였죠. 제가 3두께 2.5 회전으로 이 공을 쳐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생각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득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볼값의 조합을 맞추시는데 항상 내가, 자, 이 공을 내가 쳤을 때, 일족구의 위치에 따라서 이 공을 쳤을 때 내가 위치에서 너무 두꺼운 두께로 거의 쳐버리면 이렇게 가는 키스가 많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께 값을 조금 줄여갖고 돌려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자, 이번에는 일족구의 위치가 원포인트만큼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느냐. 자,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서 한 포인트가 떠 있으면 네 칸이에요, 네 칸. 그러면 이 공은 내가 쳤을 때, 자, 1위로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하나, 둘, 셋, 네 칸으로 계산했죠. 자, 더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의 볼값은 어떻게 구하냐. 자, 그럼 여기서부터 계산해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에요. 다섯인데, 여기서는 이 떨어진 한 포인트를 뺍니다. 공을 칠 때는. 그러면 얘의 볼값은 4가 되는 거예요, 4.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4라면, 자, 반두께의 무회전도 좋고, 근데 반두께를, 무회전을 치는 사람들은 별로 없겠죠. 그러면 제가 3두께의 원팁을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득점이 됐죠. 자, 기울기가, 두 칸 기울기가 생겼어요. 두 칸 기울기가.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일족구와 저 거리는 4였어요, 4. 그러니까 여기서 1로 보내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하나 요거 떼어준 거를 여기서는 빼줍니다. 그러면 4가 나왔죠? 4의 기울기가 2예요. 기울기가 2니까 내가 이 공을 살살 친 공이 아니니까 그냥 반두께 투팁으로 치면 이 공이 득점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쳐볼게요. 이런 식의 이제 배치가 왔을 때, 자, 이런 공들이 의외로 내가 이 공을 치다가 직접 치려도 보면은 자꾸 일루도 빠지고 한단 말이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들은 항상 이 지점으로 공을 보내는 게 제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셋, 네 칸입니다. 그죠? 네 칸이고, 네, 볼값을 볼게요. 하나, 둘. 자, 일로 와야 되죠. 네 칸이니까. 셋, 네 개. 그리고 내 거, 내 공이랑 기울기가 한 칸. 그러면 전체적인 볼값이 5라는 거죠. 그럼 내가 얘를 4두께의 원팁을 쳐도 좋고, 근데 4두께의 원팁을 치면은 약간 좀 불안감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 3두께의 투팁으로 치게 되면은 1위로 와서 득점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저 지점으로 날아가서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엎돌리기에서 지금 이 로드리게스까지 하면은 거의 시스템은 제가 그냥 웬만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스템은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어떨 때 로드리게스를 써야 되고 어떨 때 쟤를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리 같이 움직임이 짧은 그런 형태에서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반칸당 한 팁으로 계산하시는 게 조금 편합니다. 등속을 부드럽게 할 때는. 근데 이렇게 먼 거리를 가야 되는 임팩트를 줘야 되는 공을 칠 때는 내가 속도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 위치에서 공략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로드리게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슷한 형태에서 가장 많이 씁니다. 그리고 내공이 한 뭐 이렇게 일적구가 한 포인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계산해갖고 치시면 되고, 이렇게 많이 떨어질 때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뭔가 다른 시스템을 쓰셔야 되는 거죠. 뭐, 파이브 하프도 좋고, 일단 키스를 빼는 두께를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로드리게스는 이런 식으로 있는 볼의 형태에서 가장 많이 쓰는데, 계산하는 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거죠. 여기서, 자, 3칸 차이니까, 1.5를 가야 되고, 볼 값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반, 그리고 기울기가, 자, 이 정도면 한 칸 반 정도 되네요. 그러면 4칸 반에 1.5니까 총 6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그러면 6에 맞춰갖고 내가 키스 라인을 보면서 공을 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면은 8분의 3 두께를 치면은, 3팁으로 치면은 별 문제 없이 득점이 될 것 같아요. 자.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계산을 하시고 두께 값을 잘 맞추셔서 키스를 빼는 두께, 교행 포지션까지 볼 수 있는 두께로 정확히 쳐주시면 로드리게스 시스템도 어렵지 않게 공략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로드리게스 시스템을 배워봤는데요. 장축에 1쿠션이 근접해 있을 때 공을 짧게 보낼 때 그 지점을 찾는 건데, 투쿠션에 보내는 방법을 제가 다양하게 조합을 하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조합을 갖고 계시면 훨씬 더 짧은 라인을 자신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쿠션에서 한 칸 정도 떨어졌을 때도 이렇게 보정을 해가면서 보내는 걸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질 거예요. 옆돌리기는 이 안전한 라인이 아니고 좀 장초에 떠 있을 때는 짧은 쪽으로 보내는 게 훨씬 더 확률 높게 득점을 할 수 있는데, 그 짧게 보내는 방법은 로드리게스 시스템이 제일 쓰기가 효과적입니다. 몇 가지 시스템을 했는데 오늘까지만 옆돌리기 시스템을 할 거고, 시스템이 뭐 많은데 대부분 하프나 파이브 앤 하프, 그 다음에 제자리 이 정도만, 그 다음에 로드리게스 정도만 알고 계셔도 옆돌리기에서 시스템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시스템 뭐 크게 쓰는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는 이 옆돌리기에서 어떤 방향, 어떻게 쳤을 때 확률 높게 득점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배워볼 거고요. 면을 치는 방법이라든지 그 외에 포지션 하는 방법까지 그렇게 이제 몇 편 더 하면서 옆돌리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당법 15번째 시간인데요. 이 옆돌리기를 치실 때 대부분 다 이렇게 긴 쪽으로 많이 보시는데, 이 좁은 각을 안에서 치는 거를 좀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확률 높게 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형태인지 상단판에 가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자, 오늘은 옆돌리기 중에서 이런 형태의 공이 있는데, 자,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자꾸 이제 이런 형태의 공들을 저쪽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근데 지금 굉장히 면 처리가 어려워요. 아주 얇게 쳐야 코너에 걸릴까 말까 한 상황. 그렇게 되면 이 공의 이 일적구 처리도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자, 한번 쳐볼게요. 긴 방향으로. 일적구를 두께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키스도 많고 각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 공을 이 안쪽으로 공략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쉬워요. 자, 근데 이제 이 공을 공략하기 위해서 두께를 갖다가 보통 하프 시스템을 계산하시겠죠. 자, 그러면 한 15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 한다고 봤을 때 15에서 7.5 좀 넉넉하게 약간 코너를 둔다고 7 정도로 공을 무회전으로 보내면 이쪽을 돌아갔고 저걸 맞을 것 같은데, 자,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잘 친 것 같은데 공을 부드럽게 쳤더니 자, 이런 형태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공을 너무 느리게 굴릴 경우에는 공이 가다가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바닥 마찰도 많이 받고. 자, 그러면 이런 형태에 있는 공들을 어떻게 치면은 자, 가장 자, 효과적으로 득점할 수 있을지 자,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일단 아셔야 되는 게 자, 옆돌리기 경우에는 내가 면을 칠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가게 되기 때문에 무회전을 칠 경우에 자연회전이 무조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뒤돌리기 같은 경우에는 내 면을 친 자리에서 반대쪽으로 하기 때문에 무회전을 치면 거의 역회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얘가 입사반사라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약간의 역회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힘이 필요하냐면 갈뚱말뚱할 정도의 굴리는 힘보다는 내가 여기서 얘를 갖다가 일자로 이렇게 거의 테이블에 이 기울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얘가 혹시 이쪽으로 가더라도 맞는 정도의 속도를 치셔야 돼요. 자, 근데 그렇게 칠 경우에 백스윙이 큰 경우에는 역회전이 많이 걸리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제가 일단 먼저 한번 쳐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굉장히 공을 활발하게 쳤죠. 지금 공이 진행되는 방향에서 거의 빠질 데가 없이 진행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공을 칠 때, 자, 내가 브릿지가 길고 백스윙이 커지면 역회전을 이렇게 주는 경우에도, 자, 오히려 역회전이 이렇게 많이 걸려갖고 안으로 남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두께가 잘못되면 자꾸 넘어가는 형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 백스윙을 짧게 하셔야 백스윙을 짧게 하고 큐선이 약간 짧은 상태에서 오히려 느리게 굴리는 것보다는 약간 공을 빠르게 찔러주는 느낌으로 속도를 약간 붙였을 때 훨씬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대신에 큐선이 너무 길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여기서 자꾸 큐선이 역회전이 먹기 때문에 큐선이 길게 되면 이런 형태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브릿지를 짧게 하고 역회전을 살짝 느낌티 정도만 줍니다. 그 다음에 자, 라인은 하프라인보다 조금 넉넉하게 보내주세요. 5 정도까지 보낼 정도면 여기서 하프로 계산하는 것처럼 힘들게 안 보내셔도 돼요. 내가 편하게 분리시킬 수 있는 정도. 자, 5 정도, 5나 6 정도까지 보내도 충분히 이게 득점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이번에 직접 맞았네요, 지금.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짧은 스트로크를 했을 때 훨씬 더 공이 안전하게 굴러가면서 득점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적구 위치를 조금 바꿔볼게요. 자, 이번에는 오히려 입사각보다 더 좁은 형태, 여기서. 무회전은 거의 맞추기가 힘든 정도의 자리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렇다고 저쪽으로, 긴 쪽으로 가게 잡히는 것도 아니고. 자, 마찬가지로 이럴 때도 두께를 너무 빼버리면 공 모양이 오히려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큐선을 너무 깊지 않게, 자, 역회전 양을 아까보다 조금 더 늘리면 되겠죠. 자, 역회전 원팁 정도를 주고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득점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라인들을 좀 익숙해지시면, 자, 이번에는 자리를 좀 바꿔볼게요. 자, 이런 형태의 공이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뭐냐면, 자, 공이 지금 입사를 볼 때, 자, 여기서 입사가 굉장히 좁죠, 지금, 그쵸?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역회전이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근데도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좁게 형성되어 있는 공들이 생각보다 안쪽을 치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무회전만 정확히 구사가 되면 저 라인까지 편안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라인이야 뭐 간단하겠죠, 여기서. 자, 한 7 정도 출발하니까 3 정도면은 넉넉하게 조절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번에는 무회전 한번 쳐볼게요.
자, 지금처럼 제가 대는 느낌으로 치질 않죠. 그죠? 공을 자꾸 대다 보면 자꾸 여기서 이렇게 말려들어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라인을 잘 읽으시면은 내가 이런 좁은 라인 있는 공들을 훨씬 더 수월하게 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형태로 공이 있다고 해도,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역회전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회전으로 굳이 저쪽으로 공을 보내셔갖고 물론 얇게 쳐갖고 치면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얇게 치면 일적구 처리가 안 된다는 거죠. 이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키스가 많은 공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서 무회전으로 공략을 하는데 너무 공을 자꾸 굴리게 되면 공이 가다 많은 경우도 생기고 자꾸 안에서 여기서 가는 것 같은데 일로 가기도 하고 가는 것 같은데 저로 넘어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속도를 좀 실어주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죠. 자, 무회전으로. 자, 지금도 제가 대는 느낌으로 쳤으면 이 공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저기서 튀어나오면서 맞을 힘이 있었던 거죠. 만약에 대는 느낌으로 친다면, 자, 이번에는 아주 느린 속도로 한번 굴려볼게요. 자, 자꾸 공이 처진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속도를 쳐야지 공이 이렇게 처져야 될 필요가 있으면 느리게 굴리셔도 돼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는 어느 정도 속도를 주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자, 이런 형태의 공이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는 각이 굉장히 어렵죠. 자, 그렇다고 이 각이 들어가는 각을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역회전을 주기는 조금 불편한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내가 큐 끝에 힘을 빼서 부드럽게 굴려놔서 여기서부터 살짝 말려 들어간 현상을 한번 이용해 보는 거죠.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속도의 완급에 의해서도 여기서 충분히 좁은 각에서 득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좁은 각을 조금 이 연습을 해보시면 이 득점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자, 이런 형태의 공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얘를 두껍게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공들을 얇게 칠 경우에 일적구 처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저 정도 거리라고 그러면 좁을 때는 이 완전 무회전은 안 가는 라인이란 말이에요. 회전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자, 얇은 라인에서 아까 이 라인을 보내려면 속도를 늦췄는데 속도를 늦출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정확하게 무회전 당점을 주시고 내가 여기서 자, 속도를 이 정도 속도로 쓰는 거죠. 자, 그럼 어때요? 공이 훨씬 더 확률 높게 득점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좁은 라인에서 이런 백스윙이 없는 이런 스트로크를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득점 확률이 높게 공을 치실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 굉장히 좁은 라인에서 확률 높게 득점하는 걸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속도가 무조건 느려서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거리가 짧다고 해갖고 그렇다고 뭐 어마어마한 타격을 넣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이 다음 키를 노릴 수 있는 정도의 스피드를 구사하실 때가 훨씬 더 확률 높게 득점이 가능해요. 그리고 공이 너무 느리게 되면 자꾸 이 테이블 상황에 따라서 공이 자꾸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이 속도를 익히셔야 훨씬 확률 높게 득점이 가능하실 겁니다. 연습 많이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조쌤입니다. 자, 오늘은 정당법 16번째 시간 옆돌리기를 우리가 쿠션에 붙어있는 공들 그런 공 면처리가 굉장히 어렵죠. 얇게 쳐서 득점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얇은 면을 공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얇게만 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을 쳐도 상관없겠지만 기왕이면은 내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두께를 조금 미스를 하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탑법과 두께를 조준하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자, 그러면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자, 오늘은 옆돌리기를 치는데 자, 얇은 면을 공략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어떤 방법으로 치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면을 공략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거리가 가까울 때랑 멀 때 어떤 방법으로 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를 한번 쳐볼 건데요. 자, 일단 첫 번째 배치는 이런 형태의 공입니다. 자, 공이 이 테이블에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면 처리가 어렵단 말이죠. 자, 이럴 때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면을 보실 때 자꾸 공을 보고 공략을 하시려고 그러면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자, 공의 지름을 생각하시면 여기서, 자, 공의 지름 61.5죠. 그러면 한 3cm 정도 앞쪽에 있는 쿠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그 쿠션을 바라보고 치셔야지 이 면이 맞습니다. 이 공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은요, 공이 조금만 두께만 돼 여기서 공이 이만큼 꺾이는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쿠션을 바라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공이 면을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내 공이 무거워져야 되겠죠. 내 공이 무거워지기 위해서는 Q 무게가 공에 실려야 됩니다. Q 무게가 공에 실리기 위해서는 내가 이 Q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자, Q를 브릿지를 단단하게 하거나 Q를 꽉 잡게 되면 내 브릿지와 내 팔에 Q 무게가 다 뺏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Q를 느슨하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브릿지도 저 같은 경우에 오픈 브릿지 씁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그런 형태로 공을 가볍게 쳤을 때 여기서 이 공이 얇은 면을 조금 두께짓 하더라도 뚫고 나가서 공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일단 한번, 자, 득점, 자, 일단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얇게 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공이 들어왔죠, 지금.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공을 칠 때, 자, 공이 좀 멀리 갈 거 생각해서 회전을 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회전을 다 주셔야 돼요. 여기서 회전이 없으면 공이 오히려 저쪽으로 길게 서버리겠죠. 그죠? 회전이 있어야 여기서 정확하게, 자, 2시 방향 회전을 주시고, 여기를 막고, 그 다음에 회전력을 이용해서 꺾여갖고 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형태로 큐를 가볍게 치시고 면에다가 살짝 조금 더 불안하시면 끝에 살짝 속도를 조금 높이는 느낌을 치시면 쿠션에서 좀 더 빠르게 튀어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만약에 공이 자, 거리가 더 멀고 기울기가 더 많이 생겼어요. 자, 이 경우에도 자, 얇게, 물론 굉장히 얇은 면을 맞추면 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그렇게 치는 것보다는 우리가 끌어치기를 이용해서 얘를 끌어오는 편이 훨씬 더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 얇게가 그냥 일반적인 얇은 두께를 공략해서 이 공이 득점이 가능한지 일단 얇은 두께를 한번 쳐볼게요. 자, 두께를 잘 맞췄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을 보게 되면은 이 두께가 잘 안 맞습니다. 자, 내가 저 쿠션 지점을 바라보고 공을 쳤을 때 좀 더 내가 자, 이 지점을 바라봤을 때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기울기가 여기서 자, 더 들어온 상황이 됐어요. 자, 기울기가 아까보다 내 공이 더 섰어요. 자, 이 공은 진짜 정말 안 움직일 정도로 맞추기 전에는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칠 수 있는지 일단 다시 한번 면 공략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물론 뭐 더 얇게 쳤으면 말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기울기에서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다른 공을 마땅히 칠 공이 없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 공을 갖다가 조금 두께를 너무 예민한 두께가 아니라도 끌어치는 효과를 이용하면 이 공을 득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득점을 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별로 얇게 치지 않았죠, 제가 지금, 그죠? 자, 이런 공들이 얇게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끌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공이 계속 끌림이 발생해서 자, 원 쿠션, 투 쿠션에 끌림 남아 공이 점점 짧아지는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공이 있을 때, 아까는 거리가 멀었는데, 자, 가까이에서 이렇게 있을 때도 지금 이 정도 기울기면은 면으로 치기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옛날에 이제 이 공을 이제 시다라고도 많이 했었는데, 얇은 면을 맞춰갖고 확 끌어갖고 이제 각을 좁히는 건데, 너무 얇을 필요도 없고 너무 셀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너무 얇게 세게 치면 오히려 자꾸 막 심한 경우에는 안 도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두께를 엄청 깔딱할 정도의 얇은 두께를 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느 정도 두께를 충분히 써주면서 여기서부터 이 끌림을 이용해서 치시는 게 훨씬 더 안정된, 자, 어느 정도 두께를 쓰면서 여기서부터 끌림을 이용하면 훨씬 더 안정된 득점 라인이 나옵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이 일적구의 움직임을 보시면 지금 얇게 맞은 게 아니죠. 많이 움직였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두께를 어느 정도 쓰면서도 이 끌어치는 힘만 정확히 전달하면 공이 여기서 점점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공을 얇게 세게 치는 공이 아니라 어느 정도 두께를 쓰면서 부드럽게 끌어놓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일적구가 붙어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편한 기울기에서도 너무 느리게 가다가 잘못하면 여기서 퉁퉁하면서 공이 휘는 현상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도 기왕이면 좀 낮은 당점을 갖다 놓고 여기서 약간 이 정도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치시는 게 훨씬 더 공 모양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 기울기에서 면으로 물론 칠 수도 있겠지만 면으로 쳐서 미스가 할 것 같으면 제가 아까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을 갖다가 약간 끌어놓는 느낌으로 치시면 훨씬 더 확률 높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두께를 충분히 쓰면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공을 끌어주는 느낌으로 보내면 여러분들이 이런 기울기 큰 공들을 조금 더 그나마 편하게 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옆돌리기를 가까이 있을 때 얇은 두께를 공략하는 방법, 그냥 편안하게 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끌어치기를 이용해서 멀리 있는 공이든 가까이 있는 공이든 각도가 굉장히 깊은 공들을 코너 쪽으로 보내는 영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힘을 많이 빼셔야 돼요. 어깨 힘을 많이 빼시고 그 무게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스트로크를 구사하셔야 되는 거고, 끌어치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끌어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당점이 무조건 낮게 들어가서 정확한 끌어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께에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면 더 어려워지는 거고, 너무 얇게 맞으면 오히려 안 도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도를 어떤 느낌으로 쳐야지 이 공이 적절 확률이 높은지 테이블에서 직접 연습을 하시면서 감각을 찾으셔야 됩니다. 연습 많이 하시고요. 정답법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잡초쌤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어려운 형태의 옆돌리기를 쳐볼 거예요. 각이 없을 때, 다른 건 칠 게 없을 때 역회전을 이용해 갖고 공을 치는 건데요. 이렇게 역회전을 사용할 때는 제가 지난 시간에 저저번 시간인가 그때 했을 때는 옆돌리기를 역회전을 짧게 넣어서 한 번만 작용이 된 다음에 입사원사를 움직이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 공은 역회전을 끝까지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큐선을 깊게 넣고 역회전을 확실하게 살려서 각을 파고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공입니다. 자, 어떤 공인지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우리가 게임 중에 이런 배치를 만났어요. 내 공이 흰 공이고, 일적구가 이런 내 공이 수구이 흰 공이고, 이런 식의 배열이 있는데 굉장히 난감한 배열이란 말이죠. 여기서 저 공을 대회전으로 돌려내기도 너무 좀 자세 어렵고 공이 좋지가 않고, 옆돌리기를 저쪽으로 길게 내보내자니 키스를 도저히 뺄 방법이 안 보여요. 굳이 빼라 뺄 수 있지 맞추기도 어려운 거죠. 만약에 긴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일단 쳐볼게요. 이걸 또 한 번에 치네요. 지금은 상단의 힘을 이용해갖고 내가 쳐봤는데, 이렇게 들어가기도 했는데,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뭐, 지금 키스도 치고 운으로 빠진 것 같고, 아무튼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역회전을 이용해서 이 공을 치게 되면 이쪽에서 이 각을 정회전이 들어가면 도저히 맞을 데가 없거든요. 역회전이 들어갔을 때는 여기서 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역회전 이런 공을 공략을 하면
생각보다는 확률 높게 득점이 가능해요. 일단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역회전을 이용해서 여기서 각을 좁히면서 득점을 하는 공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 같은데, 자, 이런 형태에서 각을 좁히면서 갈 때 역회전을 쓸 때는 큐를 짧게 내밀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같은 공은 짧게 내밀면은 안 되겠죠. 이 공 같은 경우는 정확히 역회전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공을 충분히 밀어주셔야지 여기서 공이 역회전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이런 형태도 역회전 치는 공이었고, 자, 이번에는 이제 이런 형태의 공이 있어요. 이 공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회전을 쳐갖고 짧게 만들기도 어렵고, 얘를 끌어 대회전을 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뭐 공략 방법이 별로 없단 말이죠.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역회전을 여기서 이용해서 이 라인을 보내게 되면 역회전이 살아서 이 공이 득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역회전을 이용해서 각을 좁히면 여러분이 생각보다 여러 가지 공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처럼 역회전이 지속되지 않아야 될 때는 큐를 짧게, 지금처럼 역회전이 필요할 때는 큐를 좀 길게 넣어야 되겠죠. 자, 이번에도 이제 이런 형태의 공이 있어요. 이번에는 이런 형태의 공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공도 붙어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이제 상단의 힘을 어떻게 보낼 수 있겠지만 키스 문제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렇다고 끌어갖고 대회전 치기도 굉장히 어렵고, 자,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두께를 충분히 해서 역회전을 넣게 되면 이 좁은 각에서 이 공이 일자로 쓰면서 이 공이 득점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득점이 됐는데요. 이런 공들은 시스템보다는 굉장히 다분히 감각적인 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공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치기가 어려운 공입니다. 근데 다른 것보다는 확률 높게 칠 수 있는 공이기 때문에 이런 공들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연습을 좀 해놓으시면 옆돌리기에서 각이 없고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하시면 좀 더 이제 좀 공략 범위가 넓어지겠죠. 오늘 친 옆돌리기를 역회전을 이용하는 공은 생각보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공입니다. 시스템보다는 감각적인 공이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테이블에서 이 공을 놓고 내 역회전 양을 어느 정도 썼을 때, 당점이 어느 정도 갖다 놨을 때, 높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당점은 낮은 당점에서 역회전을 정확히 살리면서 저쪽에 보낼 수 있는 그런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연습 많이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위에도 카톡 공유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당법을 진행을 하면서 오히려 전보다 훨씬 낫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받았어요. 앞으로 제가 옆돌리기부터 시작해갖고 옆돌리기는 이제 몇 편을 더 할 건데 포지션 플레이까지 계속 나갈 겁니다. 앞으로 옆돌리기, 뭐 앞돌리기, 돌리기 차례대로 쭉 진도를 나갈 생각이니까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응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입니다. 자, 오늘은 앞돌리기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기준은 많이 알려져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어떤 속도로 쳤을 때, 어떤 스트로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을 연습을 하시면서 내 스트로크를 여기에 맞춰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앞돌리기 길게 치는 기준점에 대해서 요건 이제 가장 기초적인 건데, 이거 말고도 제가 원팁이나 뭐 짧은 기준도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에 맞는 스트로크를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자, 오늘은 앞돌리기를 치는 기준점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일단은 오늘은 길게 치는 형태의 앞돌리기의 기준점을 배워볼 겁니다. 이 기준점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공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기준점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맞는 스트로크를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짧게 치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자, 짧게 치는 기준각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등속 팔로우를 치는 경우도 있지만 임팩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길게 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임팩이 없는 스트로크를 하셔야 됩니다. 공을 분리를 시킬 때 공을 잡고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다거나 그리고 공을 잡고 타격하는 느낌이 들어가면 공이 이 라인대로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힘을 빼시고 내 공을 때리는 느낌이 땅 쳐주는 느낌이 아니고 공을 앞으로 부드럽게 밀고 가는 느낌, 큐가 공을 지나가는 느낌, 이렇게 부드럽게 미들 스트로크를 해주셔야지 이 라인대로 공이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기준점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자, 간단합니다. 지금 공이 일자로 섰을 때, 자, 이 일자라는 얘기는 그냥 공이 일자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내가 큐선을 이었을 때, 똑바로 이었을 때, 자, 정확히 반 두께 겹칠 때, 자, 이가 이제 일자가 되는 거예요. 공이 이런 일자인 상황에서 내가 2분의 1 두께를 맞춰서 이 지점으로 온다는 가장 기본적인 라인이에요. 자, 그러면 자, 제가 일단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형태로 득점이 됩니다. 자, 일적구의 위치가 조금 바뀌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반 두께를 치게 되면 이 라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적구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고 해도 내가 일자일 때 반 두께로 공을 치게 되면 항상 이 라인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공이 이렇게 좁다 그러면 일단 앞돌려 치기 자체가 너무 어렵겠죠. 자, 근데 공이 요런 형태로 서 있어요. 요런 형태로 서 있을 때, 자, 2분의 1 두께를 쳤을 경우에, 자, 내 공이 거의 코너 쪽으로 온단 말이죠. 코너 쪽으로. 자, 코너 쪽으로 진입을 할 때는 코너에서는 급격히 변화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트로크를 훨씬 더 조심해 주셔야 돼요. 스트로크를 조금 조심해 주시는 게 편안한 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힘 조절을 조금 하시든가 아니면 두께를 조금 빼셔도 돼요. 자, 한번 쳐볼게요. 자, 굉장히 느린 속도로 쳐야지 자,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코너 근처에 있는 공만 조심을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공의 반 두께로 무회전을 치는 것도 이 속도랑 스트로크하는 그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준에 맞게 연습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점대로 공을 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이 항상 일자일 때만 있진 않겠죠. 자, 빗각은 제외를 할게요. 빗각은 얇게 쳐야 되는 라인이니까. 자, 이번엔 기울기를, 이 정도 라인에 있다고 했을 때, 자, 기울기가, 자, 중심을 이었을 때, 자, 한 칸 정도가 생겼어요. 한 칸 정도가. 기울기가 한 칸이 생겼을 때는, 자, 두께를 늘리는 것보다는, 두께를 늘려도 뭐 볼값은 맞게 되겠지만, 두께를 늘리게 되면 오히려 밀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반 두께를 치는 이유는 뭐냐면, 반 두께를 쳤을 때 조금 미세하게 두께가 덜 맞더라도 분리하기 거의 같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반 두께를 똑같이 치면서 회전을 원팁을 주게 되면 이쪽 라인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기울기에 맞는 만큼, 기울기가 생긴 만큼 회전을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속도를 갖다가 잘 맞추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두 칸의 기울기가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임팩이 많이 들어가거나, 여기서 내가 손목을 쓰게 되면 2팁 회전이 3팁으로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속도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셔야 되고, 비틀림이 없이 똑바로 큐를 내밀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엔 2팁으로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기준점을 향해서 날아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투팁을 치실 때는 많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 투팁이랑 3팁이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분들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 투팁을 칠 때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손목에 비틀림이 없이, 임팩이 없이 공을 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3칸 정도의 기울기가 생겼어요. 자, 3칸이면은 3팁이 되겠죠. 자, 3팁은 당연히 중단 3팁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임팩트를 가하게 되면 자, 3팁은 어차피 맥시멈 회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한 속도만 쓰지 않으면 정확하게 팁들을 움직일 수 있어요. 자, 이 각이 많이 꺾여야 된다고 공을 때리거나 그러면 공이 오히려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스트로크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항상 일정한 라인으로 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공을 칠 때 반드시 유의하셔야 되는 게 이 스트로크, 그리고 공의 속도, 가속이 들어가면 무조건 분리가 크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준점보다 조금 긴 라인을 한번 쳐볼게요. 자, 기울기가 하나인데, 자, 공을 맞아야 되는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 이번엔 여기에 맞아야 득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기울기가 아까 하나일 때 원팁을 줬을 때 일로 왔었죠. 그러면 여기로 오려면 자, 무회전이 되겠죠. 자, 그럼 무회전 반두께를 쳐주게 되면 이 공이 길게 득점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길 때는 팁 하나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런 형태의 이제 앞돌리가 섰을 때 뒤돌리기도 칠 수 있겠지만 조금 어렵죠. 각이 좀 높아서. 자, 앞돌리기를 쳤으면 좋겠는데 자, 저기를 들어가려면 한 이 정도에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자, 계산해 보면 되겠죠. 자, 3팁으로 반두께를 쳤을 때 자, 1로 왔어요. 그러면 1로 와야 되니까 자, 2팁에서 1팁으로 됐겠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1팁의 반두께를 자, 부드러운 속도로 자, 쳐주시면 자, 득점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길게 친 라인에서는 자, 이런 식의 기준을 갖고 계시면 훨씬 편하게 득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반두께를 치는 이유는 반두께 항상 칠 때마다 정확한 반두께는 치지 못하겠지만 반두께보다 조금 얇게 맞고 조금 두껍게 맞아도 분리각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두께보다 더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임팩이 들어간 스트로크예요. 임팩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자, 이번에는 자, 3칸 기울게 놓고 아까는 여기를 이쯤에 맞아야 들어갔어야 되는 공인데 자, 이번에는 자, 여기를 맞아야 되는 형태의 공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투팁이 되겠죠. 자, 근데 같은 투팁을 치는데 내가 속도를 높이고 임팩을 많이 쓰게 되면 공이 더 짧은 형태가 벌어진다는 거죠. 자, 반두께는 얇은 두께가 아니기 때문에 속도를 쓰게 되면 굉장히 변화가 심해집니다. 제가 자, 임팩을 놓고 속도를 좀 빨리 해서 한번 쳐볼게요. 자, 지금처럼 공이 굉장히 많이 작게 형성이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 시스템 자체를 이 숫자를 아우는 것보다 이대로 공이 갈 수 있는 스트로크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어떤 느낌으로 이 공을 보내야지 자, 안정적으로 득점이 되는가? 자, 제가 다시 한번 쳐볼게요. 자, 일적구의 이동 경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께는 거의 같은 두께 맞았어요. 근데 속도에 따라서 분리각이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점은 이 기준점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공이 아니에요. 이 여러분들이 기준점대로 공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스트로크를 맞춰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기준점대로 공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트로크를 이 속도랑 이 스트로크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앞돌리기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형태의 기준점을 배워봤는데요. 이 공을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도 레슨 하면서 여러분들을 이걸 이렇게 쳐보시게 하면은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스트로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타격을 넣거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거나 그렇게 되면 분리는 무조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라인대로 공이 안 가겠죠. 그러면 이건 나하고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그렇게 되면 기준점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임팩이나 가속의 양 같은 경우에는 칠 때마다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등속 팔로우를 부드럽게 하는 이런 스트로크가 돼 있어야지 저 라인대로 공이 잘 가면서, 그리고 내가 기준점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등속 팔로우 같은 경우에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공이니까요. 일단 어깨 힘을 빼시고 그리고 편하게 잡으시고, 자, 큐를 때리는 느낌이 아니고 부드럽게 앞으로 보내는 이런 스트로크를 많이 연습하셔야지 공이 거리도 잘 나오고 분리각도 훨씬 좋아집니다. 연습이 중요하니까요. 연습 많이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옆돌리기에 필요한 시스템이나 치는 방법들은 거의 알려드린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제 고점자로 가기 위해서는 이 일적구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키스를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적구를 어디로 갖다 놓을 수 있느냐. 물론 포지션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내가 득점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치는 방법도 맞는 방법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뒷공까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은 공을 치는데 나는 계속 난구만 쓰고 상대방은 공을 쉽게 쓴다 그러면 이길 수가 없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쉬운 공에 왔을 때 좀 더 집중을 하셔갖고 이런 포지션 플레이를 배우셔서 집중을 하셔야지 한 개라도 더 쳐야 점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포지션 플레이를 배우러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자, 첫 번째 매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포지션 플레이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포지션 플레이 하기 위해서 내가 칠 수 있는 공을 못 치는 형태가 나오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칠 수 있는 공에서 일적구의 움직임을 예측을 해가면서 공을 치셔야지 공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적구의 이 움직임, 이런 걸 유심히 살피셔야지 공이 내용이 있고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형태라고 그러면 내가 이 공을 치는데 어떤 두께 쳐도 사실 별 문제가 없어요. 반 두께보다 얇기만 하면 무조건 맞는데, 거꾸로 내가 이 공을 아주 얇게 쳐도 이 공은 득점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 공을 쳤을 때 얘를 갖다가 이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내가 좋은 걸 맞으면 다음 공이 훨씬 좋아질 확률이 높겠죠. 자, 일단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형태로 배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공들을 최대한 일적구의 움직임을 어떻게 만들 건지 생각하고 공을 치면 조금 더 다음 공을 기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런 형태의 공이 있어요. 이런 형태의 공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공도 여러분들이 일적구의 움직임을 잘 관찰하시면 얘를 두껍게 쳐서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들어가고, 자, 이 근처로 다시 오게 만드는 그 두께를 찾아주시면 뒷공이 훨씬 더 상황이 좋아지겠죠. 자, 일단 제가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공을 한 바퀴 돌려놓으면 내가 다음에 지금 앞공이 가려는데 대전을 칠 수가 있겠죠. 이 근처로 공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적구를 이런 식으로 다루면 다음 공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방금 전과 거의 똑같은 배치인데, 자, 이번에는 자, 다른 형태로 한번 쳐볼게요. 자, 방금 전에 이런 한 바퀴 돌려오는 데는 두께를 갖다 맞춰갖고 쳤기 때문에 두꺼운 두께 쓰지 않았죠. 근데 내가 그렇게 돌리기에 두께를 빼가 좀 겁난다. 자, 그러면 어떤 형태로 치면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1족구 어떻게 움직였죠? 이번에 내가 1족구에 두께를 충분히 줬기 때문에 여기서 1쿠션, 2쿠션, 3쿠션 여기서 리버스 핸드 형태로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돌리든지 이런 식으로 올려낼 건지 이런 걸 결정해갖고 1족구에 힘을 실어갖고 치셔야지 다음 공 배열이 훨씬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형태의 배치예요. 내공이 20인데, 자, 보통 이제 많이 하는 형태가 이 공을 이렇게 맞춰갖고 요로 보내갖고 이 공을 포지션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힘 조절은 굉장히 약해야 됩니다. 그 힘이 약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을 미스를 하는 확률이 있어요. 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형태로 얘를 이쪽으로 보내려다가 이 공을 못 맞히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공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치는 게 좋으냐? 1족구에 두께를 충분히 실어줍니다. 충분히 실어서 이 공을 자, 1쿠션, 2쿠션, 3쿠션 이쪽 부분으로 보내는 게 훨씬 더 다음 공이 치기가 좋아져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기왕이면 내가 두께를 충분히 써서 힘을 쓰는 방향 쪽으로 맞추면서 포지션할 수 있는 길이 어딘지를 찾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런 형태인데, 자, 이런 공을 다룰 때도 그냥 치는 걸 보면 이제 사이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공이에요. 굉장히 쉽죠, 지금 그죠? 그러면 자, 그냥 편하게 공을 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내려가면서 지금은 그나마 옆돌리기 형태가 쓰긴 했는데, 그죠? 이 정도 힘들고 쓰긴 했는데, 이 공이 맞아갖고 어떻게 됐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움직임을 자,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뒷공이 훨씬 좋아질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1족구의 움직임은 눈에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내가 얘를 갖다가 더 약한 힘을 쳤을 때는 별 좋은 상황이 안 나오는데 이 공은 치기 쉬운 공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기 쉬운 공일 때 내가 기왕이면 더 두께에서 앞공에 힘을 더 줘서 얘를 이렇게 한 바퀴 돌려갖고 나오면 뒷공이 이렇게 훨씬 더 좋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이런 형태의 공이 있어요. 자, 물론 옆돌리기를 일루도 칠 수 있고 일루 칠 수 있는데 생각보다는 거슬립니다. 가는 길에 두껍게 쳐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물론 뱅크샷 칠 수도 있겠지만, 자, 이럴 때는 노란 공을 맞춰서 이렇게 대회전을 치게 되면은 1족구의 움직임이 이쪽 코너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공이 돌아와서 맞게 되면 다음 공이 훨씬 확률 좋게 좋은 포지션으로 쓸 것 같습니다.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편안하게 결대로 굴려서만 쳐주시면은 뒷공이 훨씬 좋게 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공들을 조금 이런 전체적인 1족구의 움직임들을 몇 가지 패턴을 알아두셔야지 득점이 훨씬 더 수월하게 다음 공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이런 형태의 옆돌리기인데요. 자, 이런 공을 포지션을 여기서 요만큼만 움직여서 이쪽에 보내려고 한다 보면 굉장히 미스가 많이 생겨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내가 이 공을 치기 위해서 엇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힘을 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힘을 실었을 때 얘가 어느 쪽으로 돌아 나오는지 이거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두꺼운 데 쳤을 때 1, 2, 3 쿠션이 갖고 자, 이 근처로 공을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형태로, 자, 내가 힘을 써야 될 때는 포지션을 위해서 힘을 줄이실 필요는 없는 거고,
그 힘을 쓰는 과정에서 일적구가 어디로 갈지를 예측을 하셔갖고 치시면, 자, 그냥 친 것보다 훨씬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는 이 배치인데요. 자, 이런 배치에서도, 편안한 두께를 쳐서 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얇은 두께를 쳐서 일적구의 움직임을 제어하고 내가 힘 조절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배치가 훨씬 유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쳐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배치인데요. 자, 이런 형태에서도, 얇게 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은 약간 엇각이기 때문에, 얇게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일적구에 충격을 주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런 이런 형태로 자, 일적구를 저쪽 코너 방향으로 이동시키면 다음 공이 훨씬 치기가 수월해집니다. 자, 이번에도 쉬운 공의 형태인데, 자, 일적구를 자, 그냥 뭐 살살 칠 수 있겠지만, 기왕이면 일적구를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정도의 그 정도 충격을 주면서 치면은 뒷공이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일적구를 돌려내면 좀 더 이제 너무 살살 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약간 일적구에 힘을 주고 치는 게 뒷공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이 코너 근처에 있는 공을 너무 살살 맞추게 되면은 내 브릿지가 불편해지거나 공이 뒤로 솟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약간 힘을 주면서 내가 일적구에 있는 공을 약간 꺼낸다는 느낌으로 치시는 게 훨씬 더 뒷공이 유리합니다. 자, 그 다음 유형인데요. 자, 일적구를 아주 얇은 두께를 컨트롤해서 이 근처에다 놓고 내 공이 저 공을 맞고 다음 공이 유리해지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일적구를 저쪽 코너에 두고 한 공이 코너 쪽에 있으면 웬만하면 칠공이 생기죠. 이런 식으로 포지션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형태인데요. 자, 일적구를 어떻게든지 칠 수는 있죠. 근데 두껍게 컨트롤했을 경우에는 별로 좋은 위치에 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얘를 얇게 컨트롤해서 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요런 형태로 얇은 두께로 컨트롤해서 얘를 저쪽으로 올리게 되면 다음 공이 훨씬 좋아집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런 형태의 공인데요.
길게 치는 게 전혀 문제될 게 없죠. 그렇죠? 네, 근데 자, 내가 저 공을 두께를 정확히 맞춰갖고 자, 요 근처에서 움직이게 하고 득점을 하면 훨씬 뒷공이 편안하게 쓸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형태로 저 공에 큰 힘을 주지 않아도 충분히 여기까지 옵니다. 이럴 때는 부드러운 힘 조절로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배치인데요. 얘를 쳐서 절로 바로 보내기에는 그 정도 두께를 쓰기는 조금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자, 얘를 자, 이런 라인으로 움직여서 이 근처에다 갖다 놓습니다. 올려서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형태로 배열을 하면 뒷공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오늘도 포지션 플레이를 해봤어요. 자, 그렇게 어려운 공은 없었죠. 여러분들이 같은 공을 치더라도 내가 두께랑 이 속도의 조합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뒷공이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뒷공이 어려우면은요, 잘 칠 수가 없어요. 잘 치고 싶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쉬운 형태의 공이 나왔을 때, 자, 조금 집중을 하셔서 제가 보내드린 영상 중에는 진짜 쉬운 공들만 한 거니까 이런 것들을 잘 보셔서 한번 이런 비슷한 공이 나오면 자꾸 시도를 해보시면 이게 몸에 익어갈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굳이 떠오르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면서 공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연습 많이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